월스트리트 하면 뭔가 화려한 약속 같은 게 떠오르죠. 근데 만약에 그 약속들이 처음부터 깨져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버턴 말킬의 유명한 책을 통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눈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고른 주식이 전문가가 고른 것만큼이나 잘할 수 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농담이나 비유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지난 50년 동안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아주 차가운 현실입니다. 사실 이 현실을 딱 마주하고 나면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허탈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월스트리트의 그 약속은 대체 어디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작점은요, 투자자들이 정말 굳건하게 믿어왔던 두 개의 커다란 기둥, 그러니까 두 가지 투자 철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는요, 보면 꼭 두 개의 종교 같아요. 한쪽은 단단한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땅에 딱 발을 딛고 서서 모든 것의 진짜 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려는 사람들이죠. 워런 버핏이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하늘을 봅니다. 공중누가 이론이라고 하는데 대중들의 심리, 그들의 꿈과 광기가 만들어낼 저성이 과연 얼마나 높아질까? 이걸 예측하려는 거죠. 내가 얼마에 사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믿음 모두 좀 불안한 구석이 있어요. 단단한 기초라는 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성장률 가정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가치가 막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중누각은 아시잖아요. 대중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 식을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거니까요. 결국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허상에 기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이 공중노각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계속해서 보여줘요. 17세기 튤립부터 최근의 밈 주식까지 이름이나 모습은 계속 바뀌었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광기와 분기의 패턴은 수백 년 동안 정말 똑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참, 자, 이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 숫자가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을 좀 봐야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데이터가 직접 보여줄 겁니다.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 똑똑하고 엄청난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은 과연 시장을 이길까요? 정말 그만한 가치를 증명해냈을까요? 96.29% 이게 답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 15년 동안 최고의 전문가 100명 중에 96명 이상이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힘 빠지는 숫자죠. 이 표를 그냥 잠시 조용히 한번 보세요. 어떤 종류의 펀드든 투자 기간이 5년이든 15년이든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문가들이 시장에 질 확률은 오히려 90%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 시스템의 결론 같은 겁니다. 압도적인 그리고 일관된 실패죠. 이게 펀드 매니저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높은 수수료랑 거래 비용을 내고 시작하잖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리고 요즘 시장은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어떤 정보가 뜨면 순식간에 가격에 다 반영돼 버리는데 거기서 계속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고 전문가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기댈 곳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도 딱 하나, 공짜 점심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오래된 말 다들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크게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진 바구니 하나가 깨졌을 때 모든 걸 잃게 되는 그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항공사가 갑자기 파업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위험. 이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여러 회사에 나눠 투자하면 피할 수 있죠. 하지만 전염병이 돌아서 항공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위험.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건 시장은 우리가 A라는 특정 회사를 잘 고른 노력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피할 수 없는 시장 전체의 위험을 묵묵히 견뎌낸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합쳐서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히 말해 가장 지루할 수도 있는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부를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내 나이에 맞게 위험의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설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지켜야 할 게 많아지니까 채권처럼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거죠.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방향만 맞추고 꾸준히 걸어가는 긴 여정이니까요. 그리고 이 지루한 원칙을 우리 안의 변덕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지켜줄 두 가지 자동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액분할 투자. 시장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신경 끄고 그냥 기계처럼 매달 같은 금액을 사는 거예요. 둘째는 리밸런싱. 1년에 딱 한 번. 원래 정해놨던 비중에서 벗어난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 탐욕,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속삭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전설적인 금융가 JP 모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당신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지점까지 팔아라. 어쩌면 투자의 진짜 목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편히 잠들 수 있는 지점, 그 수면점은 어디쯤에 있을까요?